안녕하십니까. 대간장명철학연구원 교령 이욱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대성TV를 시청해 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요즘은 이제 사주를 볼 수 있는 어플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일반인들도 그 어플을 통해서 혼자서 사주를 볼 수 있을까요? 요즘은 어플로 사주를 많이 보고 이제 활용을 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신문에 이제 오늘의 운세라든지 이런 걸 보고 그날의 일진을 본다든지 한 달의 운세를 본다든지 신수라고는 1년의 운세를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다만 이제 어플로 보는 것들은 일정한 값을, 일정한 데이터를 입력을 시켜 놓는 것이죠. 재미로 보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판단하고 하려고 할 때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력값을 넣는 거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맞춤적으로 넣어놓은 그런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는 이제 신뢰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왜 사주를 보는 분들도 한 사람 보는데 5,000원, 10,000원 보는 사람도 있고, 한 사람에 50만 원씩 보는 사람도 있고, 300만 원씩 보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 그 사기 아니에요?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자기 실력만큼만 금액을 받는 거거든요. 내가 400만 원을 받겠다 그러면 그 사람 실력이 400만 원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금액이 비싼 사주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플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비싼 데를 찾아다니면서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다만 이것이 사주를 본다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피흉, 취 길이거든요. 흉을 피하고 길을 취한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재미라든지 혹은 마음의 위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플로 보는 건 나쁘지 않지만 중요한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소신껏 한다든지 정확하지 않을 바에요. 철학을 조금 배운 사람들 같은 경우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신념을 가진 무섭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아는 것보다는 아예 모르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어중간하게 확신이 안 서시면 어플은 취미로 보시고 그냥 소신껏 하시거나 조금 내가 신뢰가는 분에게 판단을 맡겨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을 수시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취미 삼아서 막 수시로 이렇게 재미삼아 보는 건데 잘못하면 상처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운을 본다든지 사주를 본다든지 혹은 점을 본다든지 하는 것들은 가끔 필요할 때 이렇게 한 번씩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플을 통해서 사주를 보는 거는 이제 취미 삼아 하는 게 좋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층적인 내용은 이제 전문적인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더 쌓여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이실까요? 어플로 보는 것들은 일정한 자료값을 넣는데 사람이 가진 자료값을 다 넣으려고 하면 어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플은 보통 그냥 쉽게 호기심을 끌 수 있는 쪽에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어플이 주로 이루고,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다 집어넣으려고 하면 개발비가 뭐 100억대, 200억대 막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게 투자해서 그 어플을 만들 수가 없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진 분들이 어플에 투자해서 막 하지는 않거든요. 또 이게 우리나라에 국한된 그런 부분이고 외국 사람들에게 막 수출되고 막 이런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호기심거리 뭐 이런 정도의 현재 나와 있는 수익이고 이런 정도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추는 부분도 있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전혀 아닌 부분이 있으니까 맹신이나 신뢰나 맹신 이런 경우는 좀 위험할 수 있죠. 요즘은 장명을 할 수 있는 어플도 좀 많이 나왔는데 장명 어플을 사용하는 사람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장명소를 안 가고 장명 어플을 사용해서 이름을 지어도 괜찮을까요? 본인의 그 선호도겠죠. 첫째 이제 금액적 부분, 금액이 좀 비싸다. 혹은 이제 신뢰도 부분. 그 다음에 특히 요즘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트렌드가 이름을 직접 지어주고 싶은 그런 그 부모님 마음. 이런 게 이제 올려서 어플로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는데, 어플로 이름을 받으면 많은 이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플에 있는 사주의 설명은 사람이 입력값을 재놓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감이 예쁘고 즉 옷은 예쁜데 그것이 과연 내 자녀에게 맞는 옷이라는 것은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옷은 예쁜데 신체 사이즈에는 맞지 않는 옷일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경우 이름은 그런 나이에 해당되는 부모님 트렌드 구애받지 않고 저렴하게 내가 원하는 이름을 짓는다. 이런 선호도에 따라서 이름을 지어서 쓸 수는 있지만 연령대에 따라서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바뀝니다. 자녀가 어릴 때 아기의 모습 혹은 임신해 있을 때 아기의 사랑에 대한 표현에 대한 기대와 자라면서 모습이라든지 혹은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반대되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름이 오히려 좋은 기운을 받는 게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중간에 이름을 다 개명을 하는 사례가 있게 됩니다. 중간에 개명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개명해서 불러줄 시기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 문제라든지 발달 문제라든지 혹은 엄마 아빠 사이의 궁합으로 인한 그런 트러블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이야기될 수가 있는데 어플로 짓는 이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개명할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드시고 경험 있는 분들이 장명소 가서 이름 짓고 하는 것은 살아보니까 내가 뜻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 생각지 않는 부분이 있구나, 이거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구나, 장명소를 선택하거나 이렇게 찾아다니는 것이거든요. 잘 짓는 사람 찾아다니는 건데 일단 어플라는 그런 이름은 지어서 기분이 좋을 수는 있지만 중간에 개명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어플을 잘 안 쓰는데 그것이 쓰다 보면 저희가 하는 내용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아닌 부분이 입력되어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게 10개 중에 한두 개만 있어도 신뢰가 안 가는 거거든요. 신뢰 안 가니까 아예 안 하고 사주 풀이할 때도 컴퓨터 어플을 받아서 이렇게 사주 풀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기본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이게 맞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정확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정체성 부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신뢰도 부분 아닙니까? 100개 중에 한두 개 틀리게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신뢰가 안 가서 못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어플 사용하지 않고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학습과 경험으로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반대가 아니고 어플에 장명한다 하시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잘 사는 사람이 왜 잘 사냐면 돈이 있으니까 내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들어오고 투자하고 못 사는 사람은 이제 없으니까 싸고 돈 안 들게 하게 되니까 당장 싼 게 좋지만 수익 들어오는 게 없고 들어오는 게 없어서 쓰는 게 없고 자녀에 대한 투자거든요. 자녀에 대한 투자 경쟁 사회에서 자녀에게 어떤 경쟁력을 지어주느냐 할 때 저렴한 어플보다는 전문가 저한테 장명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주변에 있는 전문가를 찾아서 명망 있는 장명을 찾아서 이름을 그래도 정상적으로 지어주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상생과 상극이라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상생이 좋고 뭐 상극이 나쁘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선생님 이제 이름 얘기를 해주실 때 상극이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뭐 상생이 어울리는 사람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상생과 상극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 잘 해주셨는데요. 이제 크게 놓고 본다면 말 그대로 상생, 서로 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두루두루 흘러가는 거죠. 물 흐르듯이. 상극은 반대로 가는 겁니다. 목국토, 토국수, 수국화, 화국금, 금국목 상부로 흘러가는데 서로 극하면서 치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극이 개혁이고 변혁이고 변하고 발전하는 게 좋은 게 아니냐. 상극이 나쁜 게 아니다. 예,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 상극의 구성은 짧게 쓰는 데는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즉 연예인들 상생의 이름으로 흘러가게 되면 지루합니다. 그냥 이름이 지루하게 흘러가지만 상극으로 흘러가게 되면 임팩트가 있어집니다. 옛날 사람으로 볼 때는 남진, 태진아 이런 이름 다 상극입니다. 귀 쏙쏙 들어옵니다. 나훈아 이렇게 되면 좀 평이하게 흘러갑니다. 나훈아는 상생이거든요. 상생은 서로 생해주는 것이라 명이 좀 길 수 있습니다. 길게 그냥 두루두루 임팩트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길게 두루두루 무리 없이. 그래서 우리가 사주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점이 중화라고 해서 중형의 도를 지킨다. 중화 세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고 이런 사주를 제일 좋게 봅니다. 그게 상생의 기운이 그렇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오버하지 않고. 상극 같은 경우는 우리 건설업이라든지 운송업, 유통업 이런 쪽은 이제 상극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극과 상생 중에 수명이 긴 것은 상생이다.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이 바로 상생이고, 상극 같은 경우는 임팩트 있고 귀에 꽉꽉 꽂힌다. 연예인들이라든지 잠깐 이렇게 힘이 있는 그 쪽은 상극의 이름이 유리할 수가 있는데, 인생을 걷다 어느 단 구간을 끊어서 볼 게 아니라 넓게 보는 의미에서 상생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름도 마찬가지로 내가 일반적으로 평범한 삶을 살겠다 하면 상생의 이름을 쓰는 게 좋고요. 아, 나는 한몫에 내가 인기를 끌고 한몫에 막 내가 뜰 거야, 성공할 거야 이랬다 하면 상극의 이름을 쓰는 게 좋은데, 저는 그 상극보다는 상생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급적 그 상극의 이름을 피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예인 같은 경우는 상극의 이름을 그 피하지 않고 쓰고 있지만 상생의 이름 중에도 이렇게 임팩트 있는 어감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제 상극보다는 상생을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상극, 아까 개혁, 변혁, 변화, 발전 이런 의미가 있지만, 부딪히고 하게 되면 우리가 싸움을 하다 보면 때리다가 내가 지치는 것처럼 상극은 그러한 기운을 동반된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상생과 상극 어느 한쪽이 무조건 좋다 나쁘다는 아니지만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답변 달아주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 다 읽어보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답변도 드리고 좋아요 눌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